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따라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이유가요. 원전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한 달 전에 빅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은 45% 넘어가고 있죠. 네. 사실 오늘만 해도 9%대 10%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타내기도 했는데 네. 현재 구간에는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략 바로 받아볼까요? 빅데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라고 할 때마다 로켓을 쏴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 정세적으로 지금 북한이 좀 뭔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여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하면서 이런 좀 북한의 그런 핵실험이나 이런 로켓 발사들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다고 좀 보여졌고, 제가 그때 추천했던 자리가 최저점이라는 거 좀 한번 알아주시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했던 최저점 구간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핵심 중기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재차 지금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미상 탄도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했죠. 동해상에 발사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쟁 관련주를 간 건데, 역시나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고점 7,500원 구간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고점인 7,5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주가 롤러코스터 탄 원전 관련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먼저 관련한 종목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태광의 경우에도 6%대 오름세, 이렇게 원전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라면 호재 그리고 악재가 계속해서 밀당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폴란드 원전의 두 번째 원전을 한전기술에서 한수원에서 참여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한전기술만 보더라도 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원전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원전 관련주, 한국에서 에너지원으로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탄소 중립에서도 굉장히 탄소 중립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지금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로 이제 그저께 갔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어저께 굉장히 크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민간 그런 발전사죠. 잭팟이 이제 내년에 폐쇄되는 석탄 그런 발전소의 자리에 지금 부지에 1.4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원전을 2기에서 4기를 건설한다. 이 뉴스로 지금 국내에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주를 했다는 이슈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전 관련주가 좀 올라갔는데, 어제는 좀 차익 매물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갔던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폴란드 총리가 두 번째 그런 원전 건설에 한국 수력, 원자력 지금 이런 기간을 지금 또 두 번째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심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갔는데, 역시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전에 말했죠. 석탄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 중립에서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에 굉장히 좀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지금 에너지원을 따지면은 석탄이 한 비중이 30%가 되고요. 원전도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원전은 버릴 수가 없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첫 번째 수주했을 때도 이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만큼 두 번째 이번에 수주 소식도 있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도 다 급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변하는 시작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소식은 물론이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지금 제가 늘 말하죠. 가장 강한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궁금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오늘 가장 크게 뜬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도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가장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기술 좀 유심히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플랜트 관련 에너지 그런 좀 플랜트 사업을 하는 이런 좀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랑 수화력 발전소에 지금 그런 설계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세게 움직였다 보시고요. 자, 지금 일단은 차트 잠깐 보시죠, 바로. 두 번째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은 이번에 지금 중개 가격이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심히 보시고 한국은 역시나 원전은 버릴 수가 없다. 이 점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7%에 달하고요. 국민연금도 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70%가 넘는 지분을 지금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붙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오늘처럼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55,000원 구간 드리고요. 목표가는 73,000원 구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모를 때는 그냥 가장 강하고 큰 종목으로 따라 매수하는 게 좋다. 이번 종목으로는 한전 기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꼽은 갈만한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겨울 테마주에 온기가 돌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경 어드바이저는 가을 테마에 맞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이슈가 있는 업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 미리 수능을 선점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되면 코로나 미리 선점해 주시고 이번에는 겨울과 관련한 테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에프의 경우에는 20%대 급등인데 우선 관련한 종목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선정하는 모습이죠.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 테마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스키장 다음 달부터는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즌권 판매 벌써 돌입했다고 하는데 네. 관련한 업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번에 제가 노스페이스 한번 얘기했죠. 노스페이스가 또 겨울 테마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겨울 테마의 꽃은 저는 스키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우리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마스크 다 지금 개방했잖아요. 실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포츠, 스키장이 이제 좀 크게 남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일상 회복의 첫 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키장 인구가 조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X3라 그래서 작년에 3개의 스키장이 연합을 해가지고 시즌권을 또 발매를 했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4개의 스키장이 또 통합을 해서 이걸 또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 보시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를 오늘 갖고 오긴 했지만 용평 리조트가 이번 달 25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장 관련주의 이슈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 때 이제 스키장들이 많이 오픈을 못하고 그리고 리프트를 많이 오픈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휘닝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22개의 슬로프를 전부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가 이제 스키장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역시나 이렇기 때문에 스키장의 이슈는 좀 더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 점 좀 아시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감독님도 스키를 탄 지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겨울에는 참아왔던 인구가 좀 폭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한 종목 저희 가격 전략 바로 세워주시죠. 네, 용평 리조트인데요. 역시나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38배입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중국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싸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적자 전환이라고 하는 공시가 좀 떴어요. 실적이 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9%에 좀 달하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금방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런 분양이나 콘도 분양권 이런 것도 좀 많이 실적이 못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양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슈가 있을 거니까 2023년부터는 매년 1,50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을 또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지금 국내 골프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20, 30대 골프 인구도 22%나 좀 달하기 때문에 연인들이나 이렇게 가족 단위로 리조트를 찾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대응은요. 손절가는 2,800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은 하단선 견고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중기선인 4,000원 구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키장뿐만이 아니라 또 골프와 관련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분양 파이프라인의 매출이 예상되는 종목 용평 리조트 목표가는 4,000원, 손절라인은 2,8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시간 함께했고요.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